나주시 공무원 2명이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주시는 청사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전 직원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한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발생한 휠 고의 훼손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습적이었다는 내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관한 협조문을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가 수년 동안 군인들을 상대로 안매장 장소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조사기관과 관련 보고 내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먼저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1명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뒤에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는 접촉한 지 열흘이 넘어서야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나주시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나주시 일자리 경제과 소속 직원 2명입니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직원은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의 한 식당에서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직원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9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검사를 받았는데 30대 직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주시는 이들이 근무하는 시청 별관을 임시 폐쇄하고 시청 공무원 700여 명에 대해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대 직원의 경우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후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동감시제로 분류돼 별다른 자가격리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고 그 사이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회의야 광주 남구의 병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50대 직원이 다른 곳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GPS 조사 등을 통한 추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7일 날 감염될 수도 있겠고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감염 여부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현재 저희가 보고 있고 방역당국은 공무원과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 오후쯤 추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의 종사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취합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수도권 등에서 요양병원 등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주에 광주 지역의 타이어뱅크 한 가맹점에서 벌어진 휠 고의 훼손 사건이 알려진 뒤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뱅크 측은 해당 가맹점만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다른 가맹점의 전 현직 직원들이 KBS에 상습적으로 고의 훼손이 있었다고 내부 고발해왔습니다. 먼저 이 내용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가맹점에서 타이어 휠 고의 훼손 사건이 터지자 잇따른 유사 피해 제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타이어뱅크 가맹점 전 현직 직원들도 휠 훼손 등 비양심적인 영업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제보해왔습니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거를 저도 봐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워낙에 이제 그쪽에서 매출 압박을 주니까 저기 점장들은 그냥 당연스럽게 양심의 가치 하나도 없이 안 느끼고 그냥 하는 작업들이에요. 올해 초까지 근무하다 퇴사했다는 C 씨는 자신이 일한 업소에서도 손님의 눈을 피해 고의로 휠을 훼손하거나 송곳 같은 예리한 도구로 타이어를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상점검을 해주겠다면서 밸런스 측정기에 자석을 붙여 휠이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한다며 다양한 수법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 잘못으로 돌려요. 주행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차를 이렇게 만들었냐. 방지턱 넘을 때 뭐 확 넘냐 이러면서 그럼 고객들은 자기가 잘못한 건 줄 알고 울며겨져. 잇따른 의혹에 타이어뱅크 측은 일부 가맹점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확인되는 건 없고요.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좀 더 내부적에서 이제 그 가맹 사업주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확인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고요. 고객들의 유사 피해 주장에 직원들의 내부 고발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가맹점 전 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뿐만 아니라 광주의 해당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1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뱅크 본사 측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어서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이 타이어를 바꾸려고 맡긴 차량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 매장. 첫 신고 이후 닷새 동안 관할 경찰서에만 10명 이상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들은 휠이 파손도 있었다는 설명만 믿고 교체했지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멀쩡한 휠을 고의로 훼손했던 타이어뱅크 매장입니다. 고객들은 이곳은 물론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타이어뱅크는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지만 진상조사 계획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가 아닌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업주에게로는 본인이 늘 있었던 행동은 아니고 이번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믿고 이용했던 만큼 가맹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찾고 싶으시면 확실한 조사를 자세히 해서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지울 수 있고 보상이 제대로 되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 휠 고의 훼손 사건. 타이어뱅크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한편 KBS가 보도한 자동차 휠 고의 훼손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타이어 판매점 등 1,3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정비업에 등록하지 않고 바퀴 정렬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다음 달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6월, 계엄군이 안매장돼 있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는데요. 이후에도 신군부가 수년 동안 안매장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조사했던 사실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안매장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힌 공수부대원은 모두 3명입니다. 3명 모두 5.18 당시 광주교도소 등에 주둔했던 삼공수 부대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지난 1982년부터 85년 사이 두세 차례에 걸쳐 안매장 장소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5.18 당시 어느 장소에 몇 명을 안매장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또 조사팀이 기존 진술을 토대로 안매장 장소도 이미 확인했다며 정확한 안매장 장소를 재차 확인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5.18 직후에 신군부가 안매장 시신 수습반을 운영했다는 진술과 일부 기록이 확인됐지만 1982년 이후에도 꾸준히 안매장 사후 처리에 활동해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신군부가 안매장 사실이 드러나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다 재차 확인해도 안매장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자 5.18 이후 수년 뒤까지 공수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한 주체가 보안사인지 국가안전기획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조사위원 전원회의와 워크숍을 가진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안매장 사후 처리에 관여한 기관이 어디인지, 이와 관련한 군 보고 문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세 단체가 희망봉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세 단체는 오늘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회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희망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등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민간공항만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년 전에 협정문을 언급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제시한 협약 사항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성현 기자입니다.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2년 전 약속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협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민간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커지자 광주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반발했습니다. 전남도가 당시 시도 간 협정 내용은 빼고 무안공항 활성화만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 협정문이 2개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2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지 무안군소고 3자만 그 쌓이는 걸 놓고 여기는 아무 얘기 없다 하면은 그건 완벽한 게 아니죠. 이 시장이 언급한 상생발전 발표문을 확인해봤습니다. 광주공항을 내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키로 한 데 이어 민간공항을 이전하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시 김영록 지사의 발언 내용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민선 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던 광주시와 전라남도. 2년이 지났지만 서로 다른 해석만 내놓으며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논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영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이집트 국적의 남성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4시간여 만에 복귀했습니다. 영암군 보건소는 오늘 오후 2시쯤 자가격리자 A씨가 영암군 3호읍의 자택에서 이탈해 한평군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벌이던 중 4시간여 뒤인 오후 6시 30분쯤 다시 집으로 돌아온 A씨를 발견하고 자가격리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이집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자가격리 해제 날짜를 헷갈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방문 판매업자 38살 정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32살 이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가하는 제품 관련 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한빛원전 5호기 정기 검사 중 원자로가 자동 정지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신규 증기 발생기 안전성 확인 검사인 원자로 출력 급감 발계통 시험 중 증기 발생기 수위가 높아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한빛 5호기가 안전 정지 상태 속에서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의 방류 준비를 중단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실행에 옮긴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대한민국 제1의 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 연안해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해당 택시기사의 성폭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택시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택시 안심 도착 서비스 강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일 생활권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1단계 건설 면적이 27만 제곱미터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사업 계획에서 편입 토지의 면적이 바뀐 것을 반영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22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역에서 상무역, 광주역을 잇는 지하철도와 정거장, 환기구 일부 면적이 조정됐습니다.